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의 홍여진 기자라고 하는데요. 너무 꼭 하나요.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하셨는데 국민의힘이 탄핵안 투표에 불참하는 등 내란 동조했기 때문에 사과부터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가겠습니다. 네네네. 앞으로 가겠습니다. 질문! 말을 끊어 질문! 저 뉴스타파의 홍여진 기자라고 합니다. 그 국회의원에게 부여됐던 의원으로서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시고 탄핵안 투표에도 불참하셨는데요. 그 사회에서 먼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의견은 다양하니까 이런 정도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오늘로써 언론인 대상 백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많은 의견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나경원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의 홍여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네. 네, 아니, 왜 입틀막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시는 게 어찌, 질문 끝까지 듣고 가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특정 언론사의 질문만 회피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기자님. 제가 뉴스타파 다큐멘터리 팀에 속해 있는데요. 뉴스타파 다큐멘터리 팀에서는 지난달에는 이제 윤석열 파면을 다루는 내란의 시간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내보냈고요. 파면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 파면 이후에 펼쳐진 상황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제 파면 이후에 우리가 생각했던 세상은 좀 사회가 좀 나아지고 윤석열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는 세상을 기대했을 거 아닙니까? 저희도 그런 걸 기대하고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대와 달리 지금 상황은 뭔가 마치 내란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내란이 종식되지 않은 것 같은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하거나 또 비상계엄을 두둔하거나 탄핵을 기약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탄핵 사태에 반성을 했는지,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좀 물어야겠다. 이런 걸 그리고 방송에 좀 담아야겠다. 이건 또 국민의 알 권리도 부합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침 또 대선이 바로 펼쳐졌잖아요. 이런 대선 기간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이런 공식 석상으로 판이 열렸으니 여기서 진짜 공식적으로 저희가 질문을 해야겠다, 답변 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찾아다니면서 질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떤 후보들 다닌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김문수 후보가 이제 먼저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를 만났고요.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 만났고, 홍준표 후보 만났고, 그렇게 세 후보를 일단 만났고, 대선 후보가 아니고서는 이제 캠프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인요한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김경현 의원은 캠프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내란을 동조했다라는 비판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라든지, 또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비상계엄 당일날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뺐던 추경호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좀 질문을 했습니다. 뉴스타파라고 그 질문했을 때 그 당사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일단 왜 그런지는 정말 전 이해가 안 되지만 뉴스타파라고 하는 언론사 명을 듣자마자 일단은 답변을 안 하려고 하고요. 회피하고, 뭐 이미 좀 많이 화제가 됐는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답변을 하기는 했는데 하나만 답변을 하고 이제 황급히 자리를 뜬다거나. 어떤 질문했어요 그때? 그때는 이제 나경원 의원이 마침 그날 이런 말을 했어요. 나경원 의원이 대선 출마 선언했던 곳이 국회의사당 계단 앞이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신은 의회주의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의회 안에서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대선 출마 선언식 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곰곰이 듣다 보니까 의회주의자라면서 과연 국민들의 이제 그 자유가 침해당할 뻔했던 그 비상계엄 선포 당일날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뭘 했는가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우리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의원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담을 넘지 않았던 상황을 민주당 지지자 탓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대선 후보라고 나온다고 하니까 당신은 그러면 의회주의자라고 하는데 그날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할 때 시민들이 막을 때 뭐 하셨느냐 라는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사과할 뜻은 없느냐 라는 것을 물었는데, 이제 그런 뭐 의견은 다양하니까요 라고 하면서 그 한마디 말로 그냥 지나쳐 버리길래, 그런 답변을 듣자고 질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명확하게 답변 듣고 싶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쫓아가서 다양한 의견 말고 의원님의 의견은 무엇이냐, 이번에 그런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은 인정을 안 하시는 거냐, 라는 후속 질문을 좀 따라가서 물었습니다.
답변은 못 들었고요. 아, 저한테 뭐 지지자분들께서는 간첩이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 간첩 아니고요. 어제 그 일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제 같은 경우는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경선을 통과할 것으로 유력하게 점쳐지는 후보죠. 그 후보가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경제 정책에 대한 비전을 설명해야 한다고 기자들을 초청해서 공식적으로 설명회를 연 자리였어요. 그래서 선진 대국 뭐 사회를 열겠다 뭐 이런 구호를 내걸고 이제 연 자리였는데 마지막에 그 비전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질의응답은 다른 교수님께 들으라는 거예요. 홍준표 후보가. 그래서 근데 그냥 자리가 조용하더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냥 그러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날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대선 후보가 될 사람의 생각이 궁금한 거지. 이 정책을 뭐 설계했건 만들었건 그 담당자의 생각이 궁금한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디테일한 부분을 모를지언정 이 큰 틀에서의 후보의 생각이 궁금한 거였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후보님의 답변을 직접 듣고 싶다 라고 했더니 그래도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내가 저 기자한테는 답변을 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홍준표 후보가. 아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 질문에 답변하고 가겠다니.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 공식 석상에서 질의 기회를 얻어가지고 제가 1번으로 이 질의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MBC를 하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공식 석상에서 질의 기회를 얻었으니까 잘 질문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뉴스타파 홍여진 기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냥 바로 됐어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관계자분들 막 웃고 좀 황당한 거예요. 그 상황이. 근데 예상은 가능하죠.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최근에 뉴스타파가 이제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홍준표 후보가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을 계속 보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마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그날 그 질문을만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당연히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을 묻는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또 듣지도 않고 그냥 나가버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왜 특정 언론의 질문을 회피하시냐 그러는 게 어딨냐라고 이제 이후에 좀 소리를 높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 그런 걸 막 듣거나 회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느낀 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의 질문에도 답변을 못하면서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건지, 윤석열 정부랑 다른 게 뭔지. 윤석열 정부도 그랬잖아요. 뭐 바이든 날리면 사건도 있었고 뉴스타파 압수수색 사건도 있었고 뭔가 자신에게 불편한 얘기를 하는 언론은 이렇게 자꾸 틀어막는 행태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고 그렇게 언론 자유를 억압하다가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비판이 되는 목소리를 하나도 안 들으면서 이 사태까지 왔는데 거기서 어떻게 일만의 교훈도 얻지 못하고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는가. 진짜 좀 이건 너무 참담하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함께 좀 나서주지 않는 기자들.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진 게 아닌가? 이런 권력자의 모습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고 아마도 저는 아니지만 거기 있던 분들은 출입기자나 이런 분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어쨌든 취재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좀 관계가 나빠지면 안 되다 보니까 좀 그러셨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도 우리는 뭐 관계 유지보다도 국민 알 권리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저런 권력자가 저렇게 권위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 모습을 취하시느냐라고도 질문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